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형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원래 한 몸이란 아메리칸 인디언의 오랜 믿음이 담겨있는 글이 있습니다. 1850년경 워싱턴의 미국 정부가 이제 막 패배하고 무참히 학살된 인디언 연맹국으로부터 땅을 사려고 할 때 인디언의 지도자 시애틀 주장의 연설 내용이 있는 그림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시애틀 주장, 글 그림 수잔 제퍼스이고요. 옮긴 이는 최권행님이고요. 출판사는 한마당. 저 난초바다 정형이 낭독해드립니다. 시애틀 주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시애틀 주장 아래에는 한 아이가 잠자리를 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표지 뒷면을 볼까요? 어린애가 엄마의 뛰는 가슴을 사랑하듯 우리는 땅을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땅을 주니 우리가 보살폈듯 애써 보살펴라. 이제 당신들이 이 땅을 가진다고 하니 지금 이대로 이 땅의 모습을 지켜가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땅과 대기와 강물을 보살피고 간직하라. 우리가 사랑했듯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랑하라. 1850년 시애틀 주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시애틀 주장이 어떤 말들을 더 했는지 그 연설문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내지 않은 옷이 하얀색 백지로 돼 있어요. 네, 시애틀 주장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늑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연에 있는 여기 올빼미의 모습도 있고요. 내지 제목 아래에는 글 그림 수잔 제퍼스 옮긴이 최권영 돼 있고요. 미국 피어스 대통령 시대의 아메리칸 주장이라고 하고요. 피어스 대통령은 미국 제14대 대통령으로 1804년에서 1869년까지 살았던 대통령으로 시애틀 주장의 연설에 감동한 나머지 오늘날 태평양 연안의 북부에 자리 잡은 도시 이름을 그 이름을 따서 시애틀로 지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피어스 대통령처럼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들어오네요. 초원에 날리는 흙먼지 사이로 그 흔적마저 사라진 지 아득한 옛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아메리카에는 아주 오래된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이곳에 살면서 초코타우, 체로키, 나바호, 이로키족들의 문화를 비롯한 위대한 인디언 문화를 발전시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인들이 밀려왔습니다. 백인들은 인디언을 상대로 무자비한 살육전쟁을 일으켰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만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백인들은 온 땅을 자기들 소유로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는 손바닥만한 땅을 내주며 거기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기나긴 인디언과의 전쟁 중에서 마지막 전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애틀 주장은 백인과 협상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북아메리카 대서양 연안에 사는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또 존경받는 주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임받고 파견된 백인은 그 자리에서 이 지역 인디언 문제에 관한 서류에 주장의 서명을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정부는 시애틀 주장이 대변하는 이 지역 인디언 연맹국으로부터 땅을 사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추장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추장의 의연한 모습에 숙연해졌습니다. 그 두 눈은 위대한 영혼의 빛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저 멀리까지 들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 주장은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돈으로 하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길을, 바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어머니가 옛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땅의 한 자락 한 자락 그 모든 곳의 우리 종족에게는 성스럽다고. 전나무 잎사귀 하나, 물가의 모래알 하나, 검푸른 수속에 가득 피어오르는 안개의 물방울 하나하나, 초원의 풀 하나하나, 웅웅거리는 곤충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우리 종족의 가슴속에 그 모두가 성스럽게 살아있는 것들이라고. 언젠가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나무들 몸속에 흐르는 수액을 내 혈관을 흐르는 피처럼 잘 알고 있노라고. 우리는 이 땅의 일부이고 이 땅은 우리의 일부라고. 대지 위에 피어나는 꽃들은 우리의 누이들이라고. 곰과 사슴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라고. 바위산 꼭대기 널따란 들판 그 위를 달리는 말들, 그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네 조상들의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은 네 조상의 조상들, 그들의 피가 살아 흐르는 것이라고. 막대 맑은 호수에 어리어 비치는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은 우리 종족의 삶에 관한 기억이라고. 속삭이는 물결은 할머니의 목소리. 강들은 너희 형제들 목마를 때 너의 목을 적셔주고 우리가 탄 카누를 옮겨주고 우리 자식들을 먹여 키우니 너희 형제에게 대하듯 똑같은 사랑으로 강들을 대해야 한다고. 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대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고. 대기가 키워가는 모든 생명마다 대기의 정령이 깃들여 있으니 내게 첫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저 대기에 내 마지막 숨을 돌려주었다고. 들고 당기 가득한 바람을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저 땅과 대기를 너는 성스럽게 지켜가야 한다고. 마지막 인디언 남자와 마지막 인디언 여자가 사라지고 난 뒤 인디언에 대한 기억이 오직 초원에 드리워진 뭉게구름 위 그림자뿐일 때, 그때도 해안과 숲과 내 종족의 영혼은 아직 남아있을 것인가. 내 조상들은 내게 말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이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일부라는 것을. 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게 말했다.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는 네 애들에게 가르쳐라. 이 땅은 너희 어머니,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 땅의 아들, 딸 모두에게 벌어지게 될 거라고. 시애틀 주장이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잘 들으라. 내 조상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 당신들 백인의 운명이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른다. 모든 들소들이 도살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모든 야생마들이 길들여지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숲속에 아무도 몰래 숨어있던 장소가 수많은 인간의 냄새로 질식해 버리고 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웅웅거리는 철사줄로 언덕을 얽매어 놓고 나면, 그러면 울창하던 숲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라져 버리고 없겠지.
그러면 독수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사라져버리고 없겠지. 우리가 저 쏜살같이 달리는 말들과 작별을 하고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은 삶의 끝, 그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겠지. 우리는 알지. 세상 만물은 우리를 하나로 엮는 핏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이 이 생명의 그물을 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그 그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물코일 뿐. 우리가 이 그물을 향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일. 어린애가 엄마의 뛰는 가슴을 사랑하듯 우리는 땅을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 땅을 주니 우리가 보살폈듯 애써 보살펴라. 이제 당신들이 이 땅을 가진다고 하니 지금 이대로 이 땅의 모습을 지켜가라.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땅과 대기와 강물을 보살피고 간직하라. 우리가 사랑했듯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랑하라.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글 그림을 쓴 수잔 제퍼스 말로서 이 시애틀 주장의 말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잔 제퍼스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애틀 주장의 말은 시간의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당시 그가 편지를 썼던 것인지 혹은 연설을 했던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아메리카 대륙 북서쪽에 있던 인디언 부족들의 추장이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는 사실뿐입니다. 1850년경 워싱턴의 미국 정부가 이제 막 패배하고 무참히 학살된 인디언 연맹국으로부터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때 시애틀 주장은 자신의 모국어로 긴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런 꾸밈이 없고 인간을 설득할 힘으로 가득한 그 연설은 100년도 넘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애틀 주장과 절친한 친구로 지냈던 헨리 스미스 박사가 그 연설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연설은 여러 차례 고쳐 쓰여지고 또 새로이 해석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위해 원문을 줄이고 저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시애틀 주장의 말이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줄곧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데만 몰두하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이제야 뒤늦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의 위대한 주장들, 예를 들면 검은 사슴, 붉은 구름, 그리고 시애틀 주장 같은 이들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100년도 훨씬 전인 그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삼라만상과 이 대지의 모든 것이 다 성스러웠습니다. 자연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파괴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의 말을 어느 곳에서건 생각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수잔 제퍼스. 늘 좋은 하늘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